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들을 지금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국내에 또는 그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구글 얼스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공간 해상력이 뭔지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이미 수업 전에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준 것처럼 구글 얼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한 11메가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인스톨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마우스를 가지고 쉽게 전 지구적인 위치를 이렇게 판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 형태의 데이터는 대략 한 1km 정도 공간 해석력을 갖는 나사에서 만들어진 나사에서 촬영한 그런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어떤 틀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 박스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1km 공간 해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체 틀 안에다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중요한 도시 또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도시 이런 부분들을 1m 해상력을 갖는 고해상도 자료로 따로 재구축을 한 지역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우스를 가지고 줌 한반도로 한번 가봅시다. 미국 자 한반도로 왔고요. 이렇게 위치를 변환해 줄 수도 있고 줌인 상태에서 자 지금 그 웹상으로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스템 언론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 상태에서 데이터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서버에서 이 압축된 이미지를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치 설정을 해주면은 그 이미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지구의 틀은 공간 해상력이 1km인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디지털 글로브라고 해서 디지털 글로브사에서 만든 퀵버드 위성이 찍은 0.6m 해상력을 가진 데이터가 이렇게 요 촬영된 범위 내에서 지금 중첩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조금 더 스케일이 다르죠? 한번 다시 줌인해 볼까요? 이렇게 줌인을 해보면은 오른쪽의 이미지하고 왼쪽의 이미지에 이렇게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계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왼쪽의 이미지 쪽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랜셋 30m 공간 해상력을 갖는 랜셋 데이터로 구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0.6m의 퀵버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퀵버드 지역을 다시 또 줌인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단독 가옥이 이렇게 한 채 한 채 어느 정도의 공간 스케일로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들도 볼 수 있고 주변에 이제 도로라든지 도시의 어떤 형태 또는 중요한 차량의 뭐 대수라든지 도로의 분포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상에 구글 얼스 프로그램이 지금 떠 있나요? 예, 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지금 보이는 지역은 서울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만약에 서울시 강남구다. 그럼 강남구 지역을 찾아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줌인해서 자기 지역이 뭐 어디쯤 있는지 그 위치를 나타내고 또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뭐 식당 지역이라든지 뭐 국가적 경계라든지 건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벡터 파일들이 서로 속성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한 5분간 실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간중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손을 이렇게 지도를 해줄 거고 특히 이 지금 화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왼쪽에 있는 장소와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위성 영상을 가지고 추출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GIS 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그 속성 정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상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쯤 있다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한번 자세히 보자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줌 아웃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가볼 수 없는 지역 어디죠?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과 같은 이렇게 비접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초창기의 목적은 바로 이런 비접근 지역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직접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없는 지역의 군사시설이라든지 뭐 도시시설들을 탐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 전에 그 개성공단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생산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지금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왼쪽에 5m에서 30m 레졸루션을 갖는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0.6m의 레졸루션을 갖는 퀵버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지역은 개성 지역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제 선주교라든지 뭐 개성의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 유적지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 역사적 유적지를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밑에 보는 바와 같이 포인터 그래서 마우스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 경도와 위도 좌표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좌표를 통해서 현재 그 위치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뭐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 대상을 구체적인 그 위치 정확도를 갖는 좌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남한의 서울 또는 북한의 개성 또 줌 아웃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가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다른 전 세계의 도시들을 이렇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의 카이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라밋이라고 이제 그 속성 자료가 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 다른 공간 해상력을 가진 데이터하고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고해상도의 위성이 지나가는 즉 촬영된 범위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촬영된 범위에 대한 주요 도시명들이 텍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마우스를 센터에다 갖다 놓고 다시 줌인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집트의 이 강이 이름이 혹시 어떤 강인지 아는 사람? 나일강,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위성 자료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느냐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보기 어려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그런 북한 지역이든 또는 거리상으로 매우 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든 이렇게 위성 자료를 통해서 촬영된 데이터를 웹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함으로써 그 지역의 뭐 건물 가옥에 대한 문화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고 또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지금 보는 것처럼 나일강의 그 범람 지역에서 이렇게 충적토라고 하는데 범람 지역에 아주 기름진 토양이 형성이 되고 그 토양이 형성된 지역에 다양한 이제 식물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이 뭐 어떤 종류의 작물이 여기에 재배되고 있는지 또 그 작물들은 얼마만큼의 양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가장 활발하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하는 등등을 관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 또는 그 다양한 분간의 해상력을 가진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생산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북한과 같은 경우 95년도 대홍수 이후에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뭐 기근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심각하게 발생했는지 등등을 이와 같은 고해상도 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소개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자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밑에 그 레이어들에 대한 속성과 지금 영상 자료를 같이 비교하면서 어떤 레졸루션의 속성 자료가 어느 공간 해상력에 가장 최적화돼서 우리가 그 판단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10분 정도 각자의 컴퓨터에서 한번 실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요? 평양. 평양이에요? 평양 어느 지역이? 잘 모르겠어요. 자, 자기가 지금 이미지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대략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는데 주민에서 들어갔는데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벡터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뭐 천주교가 어디 있다. 평양의 뭐 대동강변에 뭐 모란봉 경기장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유명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위치를 대략 그 위치 지도좌표에서 미리 이제 인쇄돼 있는 지도에서 좌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위성 자료에서 그 위치를 상호 비교를 하게 되면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건물이라든지 도로가 어느 도로이고 그 도로명이 무엇이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다 하는 것들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차원으로 구현되는 것은 위성이 촬영된 시점에서 그 2차 평면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각 위성이 촬영된 지점의 고도 자료값하고 같이 중첩을 해서 3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D 그 지형 검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특히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는 지역, 그랜드 캐년이 어느 쯤에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그랜드 캐년의 그 다양한 그 지형적인 특성이 아주 이 프로그램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현장에 직접 가 있는 것처럼 마치 비행기를 타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지형을 관찰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제작되어 있는 어떤 지형 정보 또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 있는 다양한 표면 정보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법을 앞으로 이 수업이 아닌 이제 다른 그 보다 상위의 어떤 교과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양한 위성 자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시간 해상력과 공간 해상력이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시간 해상력과 공간 해상력을 가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구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몇 사람이 그 3D 쪽을 찾아봤는데 조금 그 위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자, 그랜드 캐년이다. 그럼 그랜드 캐년이 미국 동부에 있을까? 서부에 있을까? 서부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 뭐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대략적인 미국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보다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마 처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집을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집을 찾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익숙도, 그 뭐라 그럴까, 친밀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서 뭐 질문할 사항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문으로 거기에 작성을 한번 해봐요. 서울 한번 쳐봐. 크게만 나와요? 한번 해봐. 직접 한번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지역의 그 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마우스로 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기가 찾은 위치에다가 그 핀을 옮겨놓게 되면 다음에 다시 그 지역을 검색할 때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또 찾아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해서 넣은 정보는 내가 우리 집이 어디니까 이리로 찾아오시